자, 오늘은 시적화자의 정서 태도 첫 번째 시간이고요. 구성 및 표현은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시적화자의 정서 태도, 어떤 것들을 물어보고 있는지, 어떤 걸 제시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시적화자의 정서는 크게 긍정적, 부정적. 우리가 날개 달기 개념어를 통해서도 확인했었죠. 시적화자의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찬, 의지, 낙관, 탈관, 동경, 조화, 합일, 추구, 자연, 친화적, 탈속적.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문학 개념어 카드 핸드북 있죠? 핸드북 강의를 꼭 들어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가지고도 괜찮은데요.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걸 형성하는 거고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면서 기초적인 내용은 핸드북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시적 화자의 정서. 시적 화자가 대상, 시적 대상이나 시적 상황에 대해 느끼는 여러 가지의 감정 또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기분이나 분위기를 바로 정서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기출 선지는 이렇게 돼요. 과거의 상황을 환기, 그러면 과거의 상황을 떠올리며 저 오른쪽 주의나 여론, 생각 따위를 불러일으키다.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화자의 정서를 드러냈다. 그러면 과거 상황을 환기한다면 지금, 옛날에 과거는 좋았는데 지금 없어. 그럼 어떤 감정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상실감. 이런 것 또는 그리움, 결핍 이런 거 나타날 수 있죠. 제가 설명한 이유는요.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라는 것과 상실감이나 그리움의 정서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한 번 더 여러분들이 내용을 파악하게끔 만드는 문제로 변해버린다는 뜻입니다.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고 했을 땐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한 상황이 만들어져 있느냐라는 걸 보시면 되니까 여기에서 포인트는 1번에 초점이 맞춰진 거고요. 과거의 상황을 환기하며 상실감, 그리움을 드러냈다. 이렇게 되면 2번까지 초점이 맞춰진 겁니다. 자, 그래서 시적 화자의 정서 문제 푸는 방식을 잠깐 팁으로 제시했고요. 자, 그럼 이제 긍정적 정서부터 출발을 해봅시다.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서나 시적 상황 속에서 옳다고 인식하거나 바람직하다고 느끼는 경우의 정서입니다. 기쁨, 사랑, 소망, 기대, 동경, 극복, 여유, 자족감, 충만감, 친근감, 감흥, 깨달음, 경외감. 저 어려운 단어 나왔어요. 경외감. 공경하면서도 두려워하는 감정이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단어들을 보면 어려운 단어는 없고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지금 본 건 이거 긍정적인 감정이야 라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요거는 지금 추상화 일반화된 단어니까 이것이 어떻게 시행 적용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뭐 적용됐다기보다는 이것을 적용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찾는 건데 이 부분이 구체적이고 그것을 우리는 원래 이렇게 감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감상을 했는데 이 부분을 밑에 있는 제시문에서 찾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근거가 있다면 O, 없다면 X, 정서를 잘못 판단했다면 걔도 X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여운한 골쪽이라는 걸 읽어봅시다. 여운한 골쪽, 골이라는 건 뭐 마을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요. 여우가 나왔다라는 마을에 모여 사는 족 이렇게 되겠네요. 뭐 친척들 옛날에 뭐 모여 살았었잖아요. 뭐 집성촌이라고 그래서. 자, 그럼 이제 가봅니다. 명절날이에요. 상황이에요. 명절날. 자, 이게 봅니다. 자, 시적 상황에 대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인데 이 시적 상황에 대해 느끼는 여러 가지 감정은 보통 일반적 상식 안에서 생각해 주세요. 그럼 봐요 한번. 명절날에 나는 어떤 정서일 것 같아요? 당연히 기쁨이겠죠. 즐거움이겠죠. 흥성스러움이겠죠. 엄매 아베 따라 우리 집 개는 나를 따라 개까지. 그죠? 어렸을 때 이제 강아지들 좋아하는 애들 많으니까 개는 나를 따라 진할머니 진아버지가 있는 큰 집으로 가면 됐습니까? 그럼 명절날 큰 집으로 간 겁니다. 뭐 공동체적 삶의 모습이 담겨 있다고 봐도 되고요. 어쨌든 즐거움이겠죠. 중략됐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 집에 모이는 가족, 친척들에 대한 묘사가 나타납니다. 나중에 다시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밤이 깊어가는 집 안엔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르간에서들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끼리 욱한 한 방을 잡고 좋아지라고 시노이 동새들이 uk적하니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쇳문 틈으로 장지문 틈으로 무의징객국을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도록 잔다. 그러면 이건 언제일 것 같아요? 유년 시절 됐죠? 명절날 온 가족이 함께 모였던 때를 그리워하며 쓴 시입니다. 그러면 우리 거꾸로 생각한다고 그랬죠? 이양 대립이에요. 과거가 이런 건데 이 과거를 그리워한다라는 것은 현재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상실되어 있다. 그러면 바로 이 부분을 지향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과거, 옛날 따뜻했던. 자, 그러고 봤더니 백석이 일제강점기 가족의 해체 요런 시를 많이 썼던 분입니다. 그러고 보면 내가 현재 가난이라든지 이것 때문에 가족이 해체됐으니 바로 과거에 요렇게 흥성거리면서 모여서 이야기했던 요 장면이 그립기도 하겠죠. 자, 그 다음 내용 보면 어때요? 한 집에 모인 친족들에 대한 친근감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엄매는 엄매들끼리 그 다음 시누이 동새들이 uk적하니 이런 걸 보면 친족들이 다 모여 있고요. 어때요? 친근감과 유대감이 드러나고 있죠. 자, 그 다음 박남수의 아침 이미지 말 그대로 아침의 이미지를 드러낸 겁니다. 읽어봅시다. 즐거운 지상의 잔치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이다. 자, 금으로 타는 태양의 즐거운 울림. 자, 뭘 나타내는 걸까요? 그렇죠. 요게 아침의 이미지, 밝아진 모습, 밝아온 모습을 나타낸 거죠. 그래서 어둠이라는 상황 속에서 밝음, 바로 새벽이 됐을 때 바로 세상은 개벽을 한다. 요렇게 아름답고 뭐 즐겁고 뭐 여러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네, 그 이야기를 한 거죠. 이게 바로 아침의 이미지 시상을 집약시킨 표현이 되겠죠. 개벽한 것 같다. 아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그렇죠. 아침이 딱 되니까 모든 물상들이 살아 움직이는 그 순간을 나타낸 시다. 긍정적 정서겠죠. 자, 이제 부정적 정서. 시의 거의 대부분은 부정적 정서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출발 자체가 부정적인 거에서부터 나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가 좀 많겠죠. 자, 한번 볼까요? 화자가 시적 대상에 대해서나 시적 상황 속에서 옳지 않다고 인식하거나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경우 그게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킬 겁니다. 슬픔, 미움, 쓸쓸함, 고통, 체념, 한, 분노, 허무, 무상감, 좌절감, 비판, 안타까움, 아쉬움, 답답함 이런 것들이네요. 자, 그럼 접동세 한번 잠깐 봅시다. 접동세. 아홉이나 남아되던 오랍동생을 죽어서도 못 잊어 참아 못 잊어. 죽었나 봐요. 못 잊는데요. 그럼 동생에 대한 그리움이죠. 야삼경 남다자는 밤이 깊으면 이산저산 옮아가며 슬피웁니다. 접동세인 거예요. 접동세가 왜? 그렇죠. 누이가 의부도미 시샘에 죽습니다. 하지만 아홉이나 되는 남아있는 그런 동생 됐죠? 네, 그런 동생들이 뭐 이때 오랍은 뭐 오랍이 동생 뭐 이렇게도 하고요. 오랍 동생은 뭐 오랍이 또는 뭐 오라비를 낮춘 말이겠죠. 오라버니를 낮춘 말 또는 뭐 자기 남동생을 이르는 말 뭐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냥 아홉이 되는 동생이다 이렇게 기억해 주세요. 자, 못 잊어 참아 못 잊는다는 얘기는 그렇죠. 먼저 죽잖아요. 남아있는 동생들에 대한 걱정이 있었던 거죠. 계절에서 죽음으로 인해 9명의 동생들과 이별하고 접동새로 환생한 누나의 슬픔과 한이 드러나 있다. 됐죠? 자, 이상의 거울. 이 시에서 거울 같은 것들이 등장을 하면 성찰과 관련이 있어요. 성찰의 방향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거울처럼 나를 비춰줄 수 있는 이런 매체가 있어야 돼요.
근데 매체가 없는데도 나를 볼 수 있나요? 그렇죠. 바로 과거의 나를 떠올리는 거예요. 현재의 나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이렇게 여태까지 살아왔던 어떤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았지? 그러면 나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할까요? 관찰하듯이 쳐다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되면 성찰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자, 그러면 이상의 거울은 성찰과 관련이 있는데, 이상의 성찰적인 시는 이상적 자아와 현상적 자아가 합일되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분열된다고 하거든요. 반대말은 화해했다. 이렇게 돼요. 거울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화해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자, 나는 거울 속의 나를 근심하고 진찰할 수 없으니 퍽 섭섭하오. 띄어쓰기 안 했죠. 요게 이제 그때 당시 모더니즘, 근대화가 이루어집니다. 도시화. 자,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근대화, 도시화, 뭐 현대화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과거 전통적인 어떤 원칙이 있어요. 지켜왔던 그동안의 어떤 규칙이라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이런 규칙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비판적인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싶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모더니즘 기법을 통해서 뭔가 다른 식의 규칙을 만들어내요. 그것은 어쩌면 전통이나 원래 있었던 것에 대한 저항의 면모나 또는 거부, 이런 것들을 나타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모더니즘 기법을 사용해서 현재 자신의 심정, 그런 소통할 수 없는 자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근심하고 진찰한다라는 게 바로 뭡니까? 그렇죠. 내가 나를 이렇게 쳐다본다는 뜻입니다. 그런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소통할 수 없는 안타까움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의 구분은 절대적이지 않으며 시 전체적 맥락을 바탕으로 파악해야 된다. 그리움의 대상은 시적 화자가 보고 싶어하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움의 대상 자체는 뭐가 될 수 있을까요? 긍정적 정서가 될 수 있겠죠. 하지만 화자는 과거의 그리움, 현재는 없잖아요. 가족들하고 헤어져 있으니까 대상과 떨어져 있는 현재의 상황과 같은 느낌 속에서는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 그리움의 정서라는 것 자체가 어떤 부분에 대한 것이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긍정과 부정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리트머스 종이처럼 여기에는 파란색, 여기는 빨간색 이렇게 되어 있겠죠. 됐죠? 하지만 그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여기선 조건을 줄 겁니다. 이쪽은 뭐야? 이쪽은 뭐야? 이렇게. 그럼 똑같아요. 아까 가족이 어쩐 흥성스러운 모습을 막 드러냈잖아요. 그럼 화자는 이것을 뭐 할까요? 그리워하고 있죠? 그러면 이때 가족을 그리워한다는 얘기는 이 가족에 대한 따뜻함을 느끼지만 현재 나는 그 가족이 없다라는 것에 대한 상실감도 느낄 겁니다. 자, 한번 참고로 보시고 나중에 현대시 백석시니까 됐죠? 백석 15만 한번 쭉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시적 화자의 태도. 태도가 굉장히 좀 어렵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태도는 그 인물의 성격까지도 우리가 나타낼 수 있어요.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어요. 자, 여기 있는 인물이 긍정적인 것 같아, 부정적인 것 같아 라고 물어본다면 이 인물이 하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죠. 이 행동이 어떤 상황에 따른 그 인물의 태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자, 한번 잠깐만 봅시다. 시적 화자가 시적 대상이나 시적 상황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대응 방식입니다. 이런 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떠한 관점이다 라고 볼 수 있어요. 기출 선지 한번 잠깐 볼게요. 자연물에 대한 화자의 태도 변화를 통해 일상적 현실이 희망적으로 바뀌었음. 그러면 자연물을 대하는 화자의 태도가 처음에는 부정적이었나 봐요. 그러다 긍정으로 바뀐 거죠. 그것이 화자의 내면 세계가 반영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부분들은 시를 보면 정확하게 찾아서 여러분들이 OX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밑에 예찬적 태우 한번 볼게요. 예찬적 태도. 자, 예찬할 때 이 찬이 길이다, 찬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를 갖추다, 예우하다, 대우하다 이런 뜻입니다. 자, 예찬. 무엇이 훌륭하거나 좋거나 아름답다고 찬양하는 태도. 찬양. 볼까요? 자연이 인간에게 미친 긍정적 영향을 강조함으로써 사물에 대한 예찬적 태도를 보였다. 와, 뛰어나다. 뭐 이렇게 얘기한 거겠죠. 찬양. 자, 이영기의 난초 봅니다. 난초. 자연물 나왔네요. 본디 그 마음은 깨끗함을 즐겨했다. 정한 깨끗한 모래 틈에 뿌리를 서려뒀다. 미진도, 자 먼지 진짜입니다. 미진도 가까이 않고 우로 받아 사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이 난초는 어떤 인물이에요? 깨끗함을 즐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깨끗한 모래 틈에 뿌리를 서려두겠죠. 자, 이거는 어떤 가지런한, 순수한, 순결, 깨끗한 그런 마음가짐을 갖겠다라는 것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난초를 이런 면모로 바라본다라는 것은 화자의 어떤 머릿속 생각 됐죠. 여기 이제 의식 이 부분이 아마 그런 부분들을 어떤 부분 그렇죠. 깨끗하고 막 정결하고 막 이런 거 미진 속세의 부정적인 것들을 멀리하는 그런 태도가 아마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난초들을 뭐 하는 걸까요? 예찬하는 것이겠죠. 자, 그 다음 의지적 태도. 결심한 바나 목적을 이루려는 요거 의지적 태도는 나중에 이제 적극적 태도하고 연결시켜서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자, 그 다음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는 극복 의지, 부조리한 상황에 맞서 싸우려는 대결 의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자, 명령적 어조를 활용하여 그러니까 명령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건 강한 어떤 의지를 드러내요. 자, 유치원의 바위. 유치원 시도 중요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생명의 서라든지 1월 이런 시들 한번 체크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죽으면 한 개의 바위가 되리라. 그럼 이 바위가 뭡니까? 화자가 지금 뭔가 소망하고 되리라고 그랬으니까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거죠. 아예 애련에 물들지 않고 희로에 움직이지 않는 그런 바위가 되겠다. 그럼 애련이라든지 희로라는 게 바로 여기 쓰여 있는 인간적인 감정을 뜻합니다. 그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바위처럼 강인한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냈다. 됐나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에 나와 있는 애련이나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에 물든다라는 것 자체는 인간적인 어떤 나약한 속성들, 그죠? 네. 내면, 특히 나약한 내면들, 그거를 나타낸다라고 생각해 줍시다. 자, 의지적 태도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 낙관적 태도. 낙관, 인생이나 사물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보거나 앞으로의 일 따위가 잘 되어갈 것으로 여기는 태도. 자, 그럼 볼게요. 인생이나 사물을 밝고 희망적인 것으로 본다. 앞으로의 일 따위가 잘 되어갈 것이다. 예를 들면 이거랑 똑같잖아요. 사막이 있어요. 물통이 있습니다. 물이 10분의 1만 담겨 있어요. 아, 죽었다. 됐니? 예, 이거밖에 안 남았다. 이건 뭐예요? 비관. 우와, 아직 10분의 1이나 남았네. 이렇게 되는 게 낙관적 태도. 그래서 보통 낙관적 태도는 요 말이 같이 많이 쓰여요. 미래에 대한 화자의 낙관적 전망. 자, 달관 단어가 어렵습니다. 꼭 단어 찾아주세요. 달관. 통하다. 됐죠? 보다 관. 그 다음 이거는 그런 뜻이니까. 의. 세상의 근심, 걱정 등에서 벗어나 사소한 사물이나 일에 얽매이지 않고 초월한 자세를 보이는 것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초월한 자세를 보인다. 이게 달관적이라는 건 뭐냐면 이미 거기에 막 뭐라고 할까요? 의미를 다 알게 된 거예요. 삶이라는 게 무엇이구나라는 것도 이제 막 살다 보니까 연륜이 쌓였겠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시련이나 아픔, 애환 등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초연한 모습을 가질 수 있겠죠. 이해 갔죠? 그래서 내면 세계에서 그것을 초극하거나 또는 초연하게 받아들이는 또는 스스로 그런 것들을 승화시킬 수 있는 경지까지 올라온 겁니다. 그런 걸 우리는 달관적 태도라고 부르죠. 자, 김상용의 나무로 창을 내겠소. 자, 이런 것도 한번 참고로 알아두세요. 창을 내겠다라는 것은 내가 바라보는 게 창이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뭡니까? 남쪽으로 나는 지향하겠다. 자, 그럼 지금 뭐 했습니까? 우리 추상 한번 이루어졌어요. 추 이제 뭔지 기억날 겁니다. 자, 그럼 남으로 창을 내겠다. 이 남 다시 뭐 해줘야 돼요? 추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남은 그렇죠. 농사 짓는 곳이라 전원생활 이렇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보죠. 구름이 꼬인다 갈리 있소. 구름이 꼬인다. 요건 이제 꼬시는 거예요. 유혹한다. 갈리가 있소. 갈리 없다. 왜요? 나는 구름 같은 애가 유혹한다고 가지 않아. 새 노래는 공으로 듣겠다. 새 노래는 공짜로 듣겠다? 구름이 유혹한다고 막 도시 같은 데로 난 가지 않을 거야. 새 노래가 들리는 이런 자연 속에서 나는 그것을 공짜로 듣겠어. 아니면 빈 마음. 이때 공이라는 것이 빈 마음이에요. 이렇게 빌 공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게 비어있다. 욕심 없다. 강냉이가 익으면 함께와 자셔도 좋소. 공동체적 태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 사냐? 라고 물어봤습니다. 이건 굉장히 합리적인 질문이에요. 어떤 이유를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왜 사냐건 묻지요. 그럼 뭐예요? 이런 것에 얽매이지 않고 초연하게 됐죠? 달관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살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동경의 태도. 어떤 대상이나 세계를 간절히 그리워하여 그것만을 생각하는 태도다. 이상세계에 대한 동경 또는 그런 부분들을 지향. 어렵지 않습니다. 동이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그 다음 경도 이렇게 그리워하다. 동경. 그래서 동경은 그리움. 잠깐만. 그럼 잘 봐요. 그리움이라는 것은 이별한 사람만이 그리움이 아니고요. 내가 뭔가 추구하는 이상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그리움이라는 것은 이상에 도달하고 싶은 화자의 어떤 마음, 그런 것이 반영되어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그 다음 조화와 합일의 추구. 말 그대로 조화되어 있다, 합일이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동화 이런 것도 많이 쓰죠. 성격이 다른 것들이 서로 어울리거나 하나가 되는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동화되는 걸 추구해서 그런 부분들을 조화와 합일의 추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출 보기 한번 볼까요? 추월산을 비롯한 여러 산들이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진 듯 이어지는 듯 서 있다는 표현에서 조화와 합의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엿볼 수 있다. 그래서 높은 듯 낮은 듯 끊어진 듯 이어진 듯 서 있다. 서로 산들이 어떻게 돼 있어요? 서로 이렇게 얽히고 설키고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게 다 함께 있는 모습이다 라고 해서 조화와 합의를 추구하는 삶의 태도를 볼 수 있죠. 자연 친화적 태도, 친하다는 친하다 뭐 이런 뜻인데 친한 것처럼 돼요. 그래서 이건 앞에서 우리 한번 했었나요? 거리감. 대상과의 거리가 그죠? 화자의 거리가 가깝다 이렇게 연결되는 거예요. 친하다 이런 얘기는. 그러면 뭐라고 읽으면 돼요? 자연에 대한 친화적인 건 그렇죠. 자연을 가까이 하려는 태도다. 자연을 좋아하며 즐기며 가까이 하려는 태도다. 그럼 이때 화자는 자연 친화 그러면 자연이 지향의 대상 이렇게 되겠네요. 자, 선지 한번 볼게요. 토속어를 통해 화자의 자연 친화적인 태도. 왜? 토속어 요걸 우린 다른 말로 향토적 언어라고 부르죠. 이렇게 가주시면 돼요. 탈속 나왔네요. 속세를 뭐 했다? 벗어났다. 그럼 속세를 벗어나는데 속세는 바로 어떤 의미를 나타내요? 보통의 시인들은 이것을 부정적 현실로 봐요. 왜냐하면 속세에서 뭐 하기를 바라니까
입신, 출장, 부하 명예를 갖게 되는 거죠. 출장, 입사. 이런 것들. 그래서 탈속적 태도라는 것은 이런 속세에서 벗어나 부정적 현실에서 벗어나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연으로 가거나 자연 비스무룩한 곳으로 가고 있는 거죠. 탈속적 태도는 이런 뜻입니다. 자, 부나 명예와 같은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는 마음으로부터 벗어나려는 태도 나오죠. 부나 명예와 같은 현실적인 이익 추구라는 마음에서부터 벗어나는 세속적 태도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나타내는 거죠. 됐죠? 그래서 부나 명예와 같은 거, 이게 세속적인 거. 얘는 비세속적인 거, 이렇게 되겠네요. 자, 기출지문 잠깐 봅시다. 정치적 유배객들 중에는 현실에서 소외된 자신의 저지를 달래기 위해 자인에 대한 사랑을 놀이하는 탈속적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있었다. 자, 다시 보니까 정치적 유배객들, 유배 됐죠? 만원사 같은 게 유배가사예요. 현실에서 소외된 자신의 처지를 달래기 위해 자인에 대한 사랑을 노래하는 탈속적 태도, 그렇겠죠. 그죠? 자, 구성 및 표현 갑시다. 배치. 사람이나 물자 따위를 일정한 자리에 나누어 두다. 배치. 빛이 준비해 두다. 배치. 적절한 자리에 놔두다. 일정한 자리에 놔두다. 그때는 배치, 이렇게 되겠죠.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의 주요 관광지에 방역의 인력을 배치했다. 비치했다라는 건 이런 거예요. 자, 소화기를 2개 비치하세요. 그럼 여기에 이렇게 비치한 거예요. 됐죠? 일정한 거리에 놔두는 것도 이렇게. 요거는 배치, 이렇게 하는 거고요. 비치해 두다는 준비해 두다, 그렇게 되겠죠. 배치, 적절한 자리에 놓아두다. 자, 기출지문. 오브제가 겹쳐 있을 경우, 오브제는 일상용품이나 물건을 본래 용도로 쓰지 않고 예술작품에 사용하는 기법이다. 오브제. 이런 것들은 비문학 지문에서 가끔 나오니까 단어 뜻 좀 알아두시고요. 됐죠? 자, 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전국의 주요 관광지에 방역 인력을 배치하고, 오브제가 겹쳐 있을 경우 창작 의도와 다른 사진이 나올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오브제를 적절하게 배치. 됐죠? 어디에 놓을 것인지. 그래서 촬영 각도를 결정한다. 배치, 비치 꼭 알아두시면 돼요. 배치, 비치. 자, 밑에 나와 있는 요 배치도 한번 봐요. 배치되다, 이런 말 쓰거든요. 배치는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버려놓는 건데, 어떤 배치는 서로 반대되어 어그러지는 것을 뜻할 때가 있어요. 책상 간격 일정하도록 배치했고요. 일정하도록. 말과 행동이 배치된 사람은, 말과 행동이 그렇죠, 맞지 않는 사람은, 말은 굉장히 착하게 하고요, 순수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행동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설계, 계획을 세운다, 이런 것들은 아마 여러분들 충분히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설정. 새로 만들어 정해뒀다. 요소. 사물의 성립이나 효력 발생 따위에 꼭 필요한 성분 또는 그 근본 조건이다 라고 보면 되겠네요. 기출지문. 구조주의란 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해석할 때 각각의 요소들을 자체보다는 그 요소들이 기능적 연관을 이루는 하나의 구조를 우위에 두고 파악하려는 철학의 경향이다. 구조주의. 말이 좀 어렵죠. 됐죠? 그래서 각각의 요소를 그 자체보다는 그 요소들이 기능적 연관을 이루는 하나의 구조를 우위에 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대상들이 이렇게 있어요. 됐죠? 그럼 이 대상들이 이렇게 있는 그 자체보다는 요것들이 이렇게 묶어서 어느 정도의 하나의 구조를 이루겠죠. 됐죠?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것이 바로 구조주의다, 이 말입니다. 자, 조성했다. 무엇을 만들어 이룬다. 조성. 놀이터가 조성됐다. 면학 분위기가 조성되다, 이렇게 되겠죠. 자, 참고로 한번 해두세요. 형성됐다. 됐죠? 도시를 이렇게 구획을 딱 하는 것도 조성했다라고 하고요.
어떤 문화가 형성됐다, 만들어졌다 이렇게 될 겁니다. 뭐 틀리는 다른 단어기 때문에 읽으라는 게 아니라 형성과 조성이라는 것도 미묘한 차이가 있어요.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밑으로 기반 형성을 했으니까 기반 기초가 되는 바탕 또는 사물의 토대. 공자는 예의 기반을 뒀다 그러면 예의 바탕을 뒀다. 둔 정치를 실현할 주체로 군자를 제시하였다. 이렇게 됐네요. 됐죠? 자, 기인 어떠한 것에 원인을 둔다. 기인하다. 기인 혓바늘의 발생은 불규칙한 식습관, 스트레스, 수면 부족 등에 기인한다. 나중에 이제 이런 단어들 나오면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 요걸로 판단해서 인식하세요. 그럼 인과관계는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방향 바꾸기. 어떤 방향이죠? 원인과 결론을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그래서 기인. 그 다음 단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일의 첫 부분은 실마리다. 사건 현장에서 그가 범인임을 증명한 결정적인 단서가 발견됐다. 자, 어떤 일의 시초. 로봇의 기술 발전은 달 탐사의 단서를 열어놓았다. 자, 요게 이제 수능 문제 옛날에 한번 나왔던 기원. 우주시대의 기원을 열다. 이렇게 우주시대의 기원이라고 한다면 요건 역사. 기원을 열다, 새로 시작하다.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자, 유의어 단서와 실마리 참고로 한번 읽어주시면 되고요. 실력 따지기 문제는 뭐 어려운 부분들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천히 읽어주시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지문이니까 체크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요건 우리가 뭐 노베교재, 뭐 상수시대 여기서도 몇 번 봤던 거 있었죠? 미래에 대한 낙관적 태도 기억나나요? 자, 볼게요. 여기 있다. 더 많은 꽃과 열매를 달게 되리라. 뭐 한 겁니까 이거? 미래에는 긍정이 될 거다. 그러면 낙관적 태도. 뭐 이런 식이 될 겁니다. 단어들이 아마 눈에 보일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미래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경계하고 있다. 작은 존재들의 연대에 대한 믿음을 드러냈다. 내용 찾아야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요 앞에 보여요. 보인다. 꼭 잡은 너희들의 작은 손들. 그죠? 작은 것들. 그러면 작은 존재들일 거예요. 연대. 손을 꼭 잡고 있어요. 됐죠? 뭐 그런 식으로 찾아주면 되겠네요. 나머지 문제 꼭 해주시고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시적화자의 정서태도 두 번째 살짝 부정적인 거랑 뭐 연결되는 거 우리가 찾게 되겠죠. 그 다음 구성 및 표현에 대한 어휘 이쪽으로 들어가도록 합시다. 자, 그럼 오늘은 2번 강좌가 마무리됐습니다. 영상 올려주는 거 하루라도 놓치면 여러분들 방학 동안 이거 다 못 끝내요. 저보다 좀 앞서서 나가셔야 됩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합시다.